자, 이어서 우리 종목 상담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대박개미님께서 주셨네요. 현대자동차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되죠? 현재 지금 17만 9천 원 그리고 40%에 관련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3%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현대차에 관련해서요. 앞으로의 흐름과 지금 이분은 비중이 좀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은데 한꺼번에 주식을 사기는 좀 그렇고 뭐 돈이 생기는 대로 몇십만 원씩 사줘서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삼성전자 좋을까요? 뭐 아니면은 뭐 LG화학 좋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엔 니콜라가 미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니콜라는 현대차에도 계속해서 수소차 기술을 제휴하자라고 러브콜을 계속 보냈었어요. 그렇지만은 현대차는 이미 98년도부터 기술을 계속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굳이 그 니콜라에 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니콜라가 모든 기업들을 짜집기를 해서 차를 만드는 식으로 반은 사기, 반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소차의 핵심 기술인 수소 저장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는 현대차라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거기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님께서 주셨네요. 심택 23,300원 비중 30%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의 이제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7%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23,300원이면 좀 너무 고가권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조금 높게 잡으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이 상승을 지속한다라고 아직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 가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9,000원대 초반권 그리고 아니면은 2만 원 요 사이 정도 가격을 보시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못 넘어간다 싶으면은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박스권 하단 가격대인 17,000원 이하 쪽에서 다시 늘리는 방향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내려가는데 한 달,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대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가권에 물려있는 상태로 그냥 들고 가려면 힘드니까 사고 팔고 해서 좀 풀어나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쩡님께서 주셨네요. 두산 피어셀 52,000원 20%입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로 다시금 올라왔죠. 그런데 너무 고가예요. 5만 원대가 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산그룹주 자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좋았거든요. 현대건설기계와 비롯해서 이슈가 있었죠.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인수 참여로 인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두산 피어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야 될까요? 너무 고가네요. 네. 뭐 살려주세요 하셨는데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대가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월 7일 날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어요. 그날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승이 계속 나온 게 아니고 참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5월, 6월, 7월, 8월까지 상승하고 잠깐의 조정을 거쳤다가 한번 더 오르는 식으로 시세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아니면 저점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이나 차익 실현을 보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 상승했던 폭을 다 까먹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급 주체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가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아마 투자 주체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죠. 기관이나 그다음에 뭐 금융 투자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을 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히는 형태로 대응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는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그냥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선은 반드시 매도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힘드실 텐데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실시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명품 멘토 최병곤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혼자 절대 견디지 마세요. 돈 들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플럭스님께서 주셨네요. 신일제약 44,300원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네요. 신일제약에 관련해서 44,000원입니다. 지금 27,000원대거든요. 덱사메타손 관련해서의 이제 관련주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풍제약, 신일제약 일단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너무 고가예요. 그렇습니다. 이 신일제약 같은 네. 경우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참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그리고 덱사메타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주식의 트렌드라는 게 그때 분위기를 타면은 그때는 급등을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뭐 내리막을 탄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원래 주가가 7,000원, 8,000원, 9,000원대를 가던 주식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슈를 갖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그것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하고 적정 주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굉장히 크다 아니면 성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일제약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으로 지금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덱사메타손이라는 것이 치료제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덱사메타손은 중증 코로나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이 약을 삼킬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사제로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알약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뭔가 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강할 때는 주가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서 편성해서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은 그 뒤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잔치가 끝나버리고 난 뒤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게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어서 오를 때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쪽으로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힘드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장혜영님께서 주셨네요. 청담러닝 27,334원 비중 20%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네,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청담러닝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실시간으로 좀 영상 수업으로 비대면의 수업을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 언택트의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청담러닝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분도 고가권에서 잡으셨네요. 네, 청담러닝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한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저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가가 이제 하락을 많이 했고요. 뭐 이제 어떤 이슈, 그러니까 교육 관련 이슈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때 제가 상승 초기에 추천할 때 제일 많이 내서었던 것이 테마주긴 하지만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 기업 내용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제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억지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억지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오를 때 그때 가서 강도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청담 러닝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어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리님께서 주셨네요. 아이디가 너무 귀여워요. 앤디포스 8,480원 10%입니다. 어찌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앤디포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요. 앤디포스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오늘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 네. 상승할 때 추천했던 종목들만 다 질문을 주시는데 제 방 노란톡 방에 제가 알고 빨리 지금 드린 오셨더라면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 방에 오셨으면은 좀 빠른 가격대, 뭐 네. 제가 추천할 때는 6,000원대나 그 아래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진단 키트 쪽, 특히 독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최근의 진행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술적 지표상으로 21선 자리에서 다시 상승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만약에 상승이 이렇게 강한 형태로 한번 해준다라면은 이 종목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시 이탈을 하거나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가면은 지금까지 상승한 폭 때문에 좀 더 중기적으로 길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매수가가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 여부에 따라서 매도를 할 건지 더 들고 갈 건지를 결정지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정말 좋은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최병근 대표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노란톡을 켰을 때 핸드폰으로요. 채팅방 하단에 말구름 표시가 있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채팅방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있죠. 자, 여기를 또 클릭해 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 있는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3번이죠. 자, 여기를 또 클릭해 주시면요.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명품 멘토 우리 최병건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족한 2%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대로 된 방법과 기술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시고 다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자 그렇다면 오늘 대박주 힌트 하나 주셨잖아요. 두 번째 힌트도 주셔야죠.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라 또 같이 엮여 있는 관련주가 있을까요? 차트를 보여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 네. 지금 제가 이제 알아내야 차트- 됩니다. 우리 연휴 네.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그겁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부각이 되고 고가권으로 올랐을 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고가권에 추격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앞서 뭐 종목들 상담했던 게 대부분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사실 추천을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시세가 막 시작되는 시점.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앤디포스를 띄워놨는데 이것도 지금 주가가 처음에 오르기 시작할 때 요때 공략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실패해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투자자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생소하니까 타이밍을 안 잡으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뭐 언론에서도 다루게 되고 추천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가에 잡으시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SMIC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충돌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떡밥이지만은 새롭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괜히 옛날 주식을 자꾸 매달리시기보다는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을 사신다면은 고가권의 주식이 아니라 이제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힌트입니까? 이건 힌트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주세요. 네. 네, 힌트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중국과 제가- 관련해서 반도체, 그럼 한국에 좀 반사이익이 있는 관련주일까요? 저희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네, 더 주세요. 그렇습니다. 반사이익을 본다라면 역시 제일 큰 게 네. 뭐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소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강력했던 종목 그쪽을 찾으시고 시세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크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과거 6개월 정도를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없는 종목.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공략주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하시려면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오프 채팅방에 명품 멘토 최병곤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어떠한 공략주인지 어떠한 대박주인지 알고 싶으시죠? 수익에 관련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거래일 남았죠. 자, 지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